안녕하세요. 이번엔 드디어 3단원 마지막 분자의 극성과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분자의 극성은 우리가 앞에서 결합의 성질을 배웠으니까 더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분자의 극성이라는 건 결국 분자 내 쌍극자 모멘트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쌍극자 모멘트 값이 있으면 극성 분자가 되고요. 없으면 무극성 분자가 되겠죠. 그럼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말고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의 합입니다.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를 다 더하면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 결과값이 나와요. 그리고 이걸 더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값이 벡터 값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벡터 값이므로 크기와 방향을 모두 더하고 나면 어떤 식으로 결과물이 계산이 될지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자의 극성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분자 전체의 쌍극을 만들고자 하는 힘 또는 힘의 합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분자 내에 얼마나 전하가 분리되는지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게 바로 분자의 극성입니다. 그러면 먼저 무극성 분자부터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결합과 똑같이 뮤 값이 0이에요. 여기서 하나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가 결합에서도 그렇고 또는 분자에서도 그렇고 뮤라는 쌍극자 모멘트 똑같은 기호를 사용하죠. 그래서 이 기호는 언제 분자고 언제 결합인지는 사실상 그때마다 여러분이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쌍극자 모멘트 자체의 개념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호를 동일하게 쓴다라는 거 주의하고요. 무극성 분자 같이 보도록 합시다. 먼저 무극성 분자의 대표적인 예시로 같은 원소의 원자로 이루어진 이원자 분자들을 볼게요. 수소와 질소 모두 이원자 분자로 이루어져 있죠. 이때는 쌍극자 모멘트를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지금 다중결합도 하나의 결합으로 간주해서 각각의 결합에 대해서 쌍극자 모멘트의 합을 구하면 되는데 결합 한 개가 곧 분자를 이루고 있는 쌍극자 모멘트의 전부겠죠.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는 바로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와 같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옆에 이제 다원자 분자의 경우는 각각의 결합에 대해서 쌍극자 모멘트를 표시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먼저 이산화탄소를 표시해 보면 산소의 전기음성도가 탄소의 전기음성도보다 크기 때문에 전자가 끌려가고 BF3의 경우도 붕소보다 플루오린의 전기음성도가 더 크기 때문에 지금 그린 화살표처럼 표시가 될 겁니다. 메테인의 경우는 탄소의 전기음성도가 조금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안쪽으로 향하는 화살표를 다 그려주면 될 거예요. 그럼 먼저 이렇게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를 전부 그립니다. 그러면 이제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산화탄소의 경우는 왼쪽과 오른쪽 방향이 반대고 크기가 같죠. 이 경우에는 서로 상쇄가 될 테니까 마찬가지로 분자 자체의 극성은 없는 게 됩니다. BF3도 마찬가지죠. 벡터라고 했으니까 시작점을 모두 동일하게 놓고 세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렸을 때 모두 상쇄되겠죠.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가 0이 나오고요. 메테인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중심을 기준으로 모두 향하는 게 똑같기 때문에 전부 상쇄가 돼서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대체로 분자 내 구조가 대칭 구조면 무극성 분자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탄화수소는 대부분 무극성이에요. 여러분이 탄화수소의 분자 구조를 그려보면 알겠지만 이게 실제로 입체 구조이기 때문에 극성인지 무극성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냥 탄화수소는 대부분 무극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 극성 분자를 또 보도록 할게요. 극성 분자는 말 그대로 분자 내에 전하의 치우침이 있는 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결합의 전기음성도로 차이를 이용해서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를 전부 그려주면 암모니아는 그리는 것처럼 지금 3개의 결합에 대해서 그려주면 되고요. 물은 2개의 결합, 그 다음에 BFClBr은 이건 선생님이 그냥 임의로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쌍극자 모멘트를 다 그려주면 돼요. 그럼 이제 이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암모니아의 경우는 지금 메테인에서
위쪽에 내리꽂히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 벡터의 합벡터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합벡터가 나올 거예요. 즉 뮤가 0이 아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물도 지금 위로 올라가는 두 개의 벡터가 존재하죠. 이 두 개를 합치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합벡터가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오른쪽에 BFCL, BR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향만 따지면 서로 상쇄되는 방향인데 이 세 개의 결합은 전기음성도 차이가 다 다르죠. 그 말은 이 극성의 크기가 다 다르다는 거니까 사실 이 화살표의 길이가 모두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만 봤을 때는 상쇄가 되지 않죠? 상쇄가 되지 않으니까 뭐 방향은 우리가 모르더라도 크기나 방향을 계산할 수 없더라도 뮤가 0이 아니다 라는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의 극성이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결합의 극성을 먼저 구하고 나서 이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를 다 합치면 그 결과 분자의 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걸로 자연스럽게 이어나가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분자의 성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분자의 성질은 크게 우리가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것도 이제 극성과 무극성 여부에 따라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먼저 첫 번째는 대전체에 끌리거나 끌리지 않는 성질이에요. 결론 이야기하면 대전체에 끌리면 극성이고 끌리지 않으면 무극성입니다. 이 대전체라는 건 전하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전하를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까이 댔을 때 끌린다는 건 전기적 성질이 있다는 거고 끌리지 않는다는 건 전기적 성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예시를 보면 지금 대전체들을 각각 지금 플러스 전하로 대전시켜 놓고 또는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시켜 놨는데, 이렇게 대전시킨 대전체를 가까이 댔을 때 물은 극성 분자죠. 극성 분자는 대전체 방향으로 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까이 대보면 밀어낸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둘 다 끌어당겨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석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자석이 N극과 S극이 있는 상태로 놓여 있으면 N극을 가까이 했을 때 N극을 S극 쪽에 가까이 하면 서로 달라붙죠. 그럼 N극을 N극 쪽에 가까이 하면 처음에 조금 밀려나는 듯 하다가 돌아서 S극 쪽으로 다시 달라붙게 되죠. 그래서 인력이 향하는 쪽으로 회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물 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 전하가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이 플러스와 인력이 작용하기 위해서 물의 델타 마이너스인 산소 쪽이 이 플러스 전하와 가까이 배열되고요. 반대로 마이너스 전하가 가까이 오게 되면 이번엔 델타 플러스인 수소가 가까이 달라붙게 분자가 다시 배열돼요. 그래서 서로 인력이 작용한다 라는 것만 여기서 보도록 하고요. 헥세인의 경우에는 헥세인은 탄화수소입니다. 탄화수소는 대부분 무극성 분자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끌리지 않고 그냥 일자로 쭉 떨어져요. 그래서 대전체에 끌리거나 끌리지 않는 성질을 통해서 분자의 극성을 판단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전기장 내의 배열입니다. 마찬가지로 규칙적이면 전기적인 힘이 서로 작용한다는 거기 때문에 극성 분자가 되고요. 불규칙하다는 건 규칙적으로 만든 힘이 없기 때문에 무극성이다 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극성은 마이너스 플러스 전기장이 작용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배열되고요. 무극성 분자는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작위로 마구 배열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이 확인을 하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물에 대한 용해성이에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알죠. 이 물이라는 건 극성 물질.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분자는 극성끼리 잘 섞이고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잘 섞여요. 극성과 무극성은 서로 잘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섞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물에 대한 용해성이라는 건 물에 얼마나 잘 섞이냐를 물어보는 거고, 물은 극성 분자니까 극성 분자는 잘 섞일 거고요. 무극성 분자는 잘 안 섞이겠죠? 그래서 전기적 성질이 비슷한 물질끼리 잘 섞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잘 섞이는데 특히 물에 섞이는 과정을 우리가 수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수화라는 건 말 그대로 물 분자가 플러스 입자나 또는 마이너스 입자를 둘러싸면서 물에 잘 섞이게 만드는 과정인데, 플러스 입자를 예시로 드릴게요. 플러스 입자가 있으면 물 분자가 델타 마이너스 쪽이 이 플러스 입자에 달라붙으면서 물에 잘 섞이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이 배열되면서
수화를 시키고요. 마이너스 입자의 경우는 반대겠죠? 이번엔 수소가 가까이 들러붙어서 물에 잘 섞이도록 만들어준다 라는 거. 개수는 선생님이 그냥 임의로 그린 것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 라는 것만 보도록 합시다. 마지막 네 번째 이제 녹는 점과 끓는 점인데, 이건 입자와 입자 사이의 힘이 강할수록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아요. 즉 내 옆에 있는 입자들을 얼마나 강하게 붙드느냐에 따라서 이 값이 달라지게 되겠죠. 이온 결합은 이온 사이의 결합력이고, 금속 결합은 금속 사이의 결합력인데, 공유 결합은 우리가 원자 결정의 경우에는 원자 간의 공유 결합력이었지만, 분자 사이의 힘은 지금 화학원에서는 다루지 않는 반데르발스 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질량에 비례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녹는 점 끓는 점을 비교할 때 극성 무극성에 의해서만 비교를 할 수 있어야겠죠. 질량이 비슷할 때, 이 말은 사실은 반데르발스 힘이 일정할 때 또는 유사할 때라는 의미예요. 근데 화학원에서는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고 그냥 질량이 비슷할 때라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이때는 대체로 극성 분자가 무극성 분자보다 끓는 점이 높아요. 높다. 아까 그냥 지나가듯이 이야기는 했는데, 화투에서 배우는 그 힘은 질량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그럼 그거 말고 또 서로 붙드는 힘은, 극성은 서로 전기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느 정도 인력이 작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무극성 분자보다 조금 더 강하게 붙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녹는 점 끓는 점은 대체로 극성 분자가 좀 더 끓는 점이 높다 라는 것까지만 여기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자의 극성과 분자의 성질을 마지막으로 3단원 내용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고요. 여기서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